다시 한번 현재 분위기를 점검을 해보면 반도체가 꽝 했다가 꽝 올라가는 모습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근본을 살펴보면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가 해제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란 전쟁이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서 기름값이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서 그래서 물가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될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됐어요? 또 꽝 하고 밀리겠죠.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이거거든요. CPI가 발표가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오늘은 테크윙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빵 하고 날아가는 모습 나타났죠. 그리고 제가 LG전자, 네이버, 두산 이런 녀석들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때요? 반대로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반대로 가고 있죠. 무엇이 바뀌었는지 네가 전문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 중심으로 겁나 센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감이었죠. 그럼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젠슨 황이라는 빛으로 모두 달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상황이 변경되면 어때요? 그러면 이 젠슨 황이란 빛이 사라지고 눌렸던 저가 수준에 있던 녀석들의 반등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장, 오늘 한국장이 잘 버텼으니까 나름 미국장이 반등세가 나와준다면 상황은 뒤집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장이 뒤집힐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뒤집혔어요. 뭐가 뒤집혔죠? 이게 있었어요. 이거 네타냐후 이란 공습 일시 중단 공격 재개하면 강경 대응 이게 있었다고요. 이건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자율을 상승시킬 거다. 언제? 6월 8일 3시에 FOMC 회의에서. 그러면 이 이자율을 높일 거라는 이 압박감을 해소해주는 무언가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낮추죠? 물가가 떨어지면 되죠. 물가가 어떻게 떨어지죠? 기름값이 떨어지면 되죠. 기름값이 어떻게 떨어지죠? 전쟁이 끝나면 되죠.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이 양반이었어요. 네타냐후. 이 양반이 미국이랑 이란이랑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자꾸 전쟁하고 포 쏘고 이러니까 이란이 자꾸 얘 좀 말려라. 얘 안 말리면 우린 휴전 못한다. 자꾸 이러고 뻗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면 이란이랑 더 친하니까, 이스라엘이랑 더 친하니까 이란이 그러든지 말든지 잘 그냥 압박하고 있었어. 얘는 배만 끊어놓으면 자꾸 쫄쫄 굶고 있는데 뭐. 근데 그동안 미국 주가가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 이란 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던 명분이 뭡니까? 그래도 중시는 좋잖아였거든요. 경제는 좋잖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해서 주가가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똥줄 타죠. 그래서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전화했어요. 공격하지 말라고. 그리고 1시간 만에 공격 멈춘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올라간 거죠. 유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유가는 이제 앞으로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런 전쟁 흐름이 하도 엎치락 뒤치락을 해서 저도 장기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내려가지, 단기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 거죠. 유가가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긴장감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장이 뛴 겁니다. 그래서 눌렸던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가 나타난 거고요.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넘게 올라주면서 그동안 꽝 하고 눌렸던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급하게 나왔죠. 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급하게 나와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지수 이런 녀석들이 상승세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제 빛으로 작용했었던 녀석들은 어떻습니까? LG전자라든지 삼성, SDS, 젠슨왕 중심에 있던 그 빛이 다른 데로 확 퍼져나가면서 이 녀석으로 몰렸던 자금이 딴 데로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될까요? 결국 증시는 제자리 찾아오거든요.
제정신 차릴 거거든요. 그럼 이 녀석들은 지금 뭐예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흐름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투자 중심이기보다는 단타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미국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럼 오늘 어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올까요?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오늘 테크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자, 그리고 뉴스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테크윙 관련해서 테크윙 메모리 빅3의 HBM 장비 납품, 어제 밤에 나온 뉴스네. 어쨌거나 이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테크윙을 보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죠? 이 녀석의 실적이 바뀔 것이다. 근데 1분기 실적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 뉴스가 뭐가 나올 것이다? 납품 뉴스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테크윙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뛰었던 이유가 뭐예요? 테크윙의 검사 장비가 SK 하이닉스의 기술을 통과했다. 기술 검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빵 하고 날랐다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 쪽으로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보여요? 근데 지금 장비 품에 대한 뉴스가 아니에요.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럴 거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분위기가 불고 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테크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오늘 거래량이 터졌고 바닥도 심하게 다지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겠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처음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실 분 다시 사세요. 왜? 이 가격대가 심리적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전 고점까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테크윙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맞고, 반도체 없는 사람들은 반도체의 기회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재 분위기를 점검을 해보면 반도체가 꽝 했다가 꽝 올라가는 모습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근본을 살펴보면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가 해제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란 전쟁이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서, 기름값이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서, 그래서 물가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될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또 꽝 하고 밀리겠죠.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이거거든요. CPI가 발표가 돼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오후 9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 CPI가 발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당연히 CPI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날에 대만 TSMC의 5월 매출이 발표됩니다. 빅테크 기업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매출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 CPI 테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일단 분위기를 봐야 돼요. 섣불리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란의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공포적으로 빠지는 거고요. 유가가 버티거나 하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 다시 기술주 중심으로 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가 뭘 아냐, 시장은 보고 얘기하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영상 왜 보지? 내가 당신들보다 못한데 왜 내 영상 보는 거예요? 내가 맨날 틀리는데? 참고할 게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시장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정답이고요. 그대로 흘러가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바뀌고 저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급박하게 바뀌는 상황이면 오늘은 이게 맞았는데 내일은 저게 맞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실시간으로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근데 실시간 대응을 영상으로 할 수 있냐고?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어제 내가 얘기한 거랑 오늘 내가 얘기한 거랑 다른 거지. 그래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니까 실력 없는 전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의 실력에 대해서 감탄하겠죠. 아,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상황 바뀐 거 보고 판단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안전빵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리스크는 항상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버스를 추천했잖아요. 인버스 추천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버스 작살났어요. 작살은 아니지. 인버스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버스로 돈 벌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들어갔었어요. 털릴 때 털리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리스크 관리라고. 털릴 때 털리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시장이 미친듯이 우르르 꽝꽝 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손 놓고 당하는 거예요. 맞죠? 보험료 내고 버텨보는 게 괜찮은 겁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가 아니라고요. 손해를 덜 볼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요.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저 바보 쯧쯧쯧 이러겠죠. 근데 진짜 바보가 누구겠어? 리스크 관리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한 방에 떨어지는 걸 많이 맞아왔을 겁니다.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왜? 리스크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리스크 관리를 못해요. 이 털리는 거에 여기에서 뼈가 아프거든. 손해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이미 펄어비스 주주분들이라면 손해에 많이 민감 안 하겠지. 근데 펄어비스 주주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 안 했겠지. 그 무한루프가 도네? 무튼 저는 여러분께 저의 생각과 기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이 들을만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저희 채팅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굳이 찾아와서 욕을 하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